전 시간에 어레이즈 클래스에서 정하는 배열, 복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번에는 어레이즈 클래스가 아니라 시스템 클래스에서 정하는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면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어레이즈 클래스의 카피 오브나 카피 오브 레인지 메소드는 자, 복사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복사를 하면 자, 복사되는 배열은 타겟 배열이죠. 타겟 배열에 복사되는 위치는 항상 첫 번째부터 복사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ARR2에 arrays.copyof에서 ARR1을 복사를 하면 당연히 ARR1에 12 array2의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됐다 이거죠. copy of range도 보면 우리가 원본 배열의 범위는 지정해 줄 수가 있었죠. 근데 복사되는 타겟 배열 ARR4에는 언제나 첫 번째 인덱스부터 복사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원본 배열에서 복사되는 값들이 꼭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되라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 ARR1, ARR2 두 개의 배열을 이런 식으로 ARR3라는 세 번째 배열에 복사하고 싶다. 근데 ARR1은 자, 첫 번째에서 ARR1 랭스만큼 복사하고 ARR2는 이어서 복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사용하면 언제나 첫 번째 위치부터 복사가 되니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시스템.array copy 메소드를 사용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타겟 배열에 복사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array copy 메소드를 사용하면 타겟 배열에서 복사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다음은 인트형 배열에 대한 array copy 메소드의 사용법입니다. 인트형 배열인데 다른 타입 배열도 똑같다 이거죠. 자, 보면 system.array copy 메소드 이름 써주고 자, 인자가 보면 5개다 이거죠. 보면 첫 번째가 src고 두 번째가 src-pos 세 번째가 dst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렇게 인자가 5개다 이거죠. 각각의 이제 기능을 보면 src 원본 배열이다 이거죠. 복사할 원본 배열. 자, 그리고 src POS는 원본 복사 시작 위치다. 그러니까 원본 배열의 복사 시작 위치. 자, 그리고 DSG는 타겟 배열을 지정한다 이거죠. 데스트 POS는 타겟 시작 위치, 타겟 배열에서 복사 시작 위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랭스는 복사할 요소의 개수를 지정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죠. 자, 보면 다음은 system.array copy 메소드를 이용해서 ARR1과 ARR2를 ARR3에 차례대로 복사하는 코드입니다. 보면 ARR1이 자 10에서 50까지 5개의 값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러면 랭스가 5겠죠. ARR2도 보면 60에서 100까지 초기화한다 이거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ARR1에는 10, 20, 30, 40, 50이 저장되겠죠. ARR2에는 저런 식으로 60에서 100까지 5개 요소의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겠죠. 자, ARR3을 new int 10으로 해서 ARR3이 메모리에 있는 식으로 10개 요소를 가지는 배열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차례대로 ARR1을 ARR3에 요 그림 있죠. 요게 이런 식으로 ARR3에 ARR1이 요소가 5개니까 처음부터 5번째 요소까지는 ARR1을 값을 저장하고 이어서 ARR2 값을 이런 식으로 이어서 저장하고 싶다 이거죠. 자, 요런 기능을 지금 array copy 메소드로 구현한다 이거죠. 보면 첫 번째가 ARR1 원본 배열 ARR1을 지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0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한다 이거죠. 어디에 ARR4 자, 수정했습니다. 어디에 ARR3 배열에 복사한다 이거죠. ARR3에 어디서부터 0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를 하겠다 이거죠. 몇 개? 5개를 복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ARR1에 5개 10에서 50까지 복사한다 이거죠. 그러면
차례대로 첫 번째 요소부터 10, 20, 30, 40, 50 복사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ARR 카피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원본 배열의 ARR2죠.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첫 번째 요소부터 어디에? ARR3에. 어디서부터? 5니까 여섯 번째 요소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여섯 번째 요소부터 5개 복사하라. 그러면 60에서 100까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복사가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타겟 배열에 어디서부터 복사할 것인가 이렇게 지정해 줄 때는 어레이 카피 메서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어레이 카피 메서드는 시스템 클래스에 있다 이거죠? 실제 예제죠 보면. 다음은 시스템.array copy 메소드로 두 개의 배열을 한 개의 배열을 차례대로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시스템.array copy 메소드를 사용하면 포문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것보다 훨씬 코드량이 줄어듭니다. 자 보면 자 먼저 우리가 메소드를 사용 안 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자 ARR1과 ARR2를 ARR3에 차례대로 복사하는 기능이다 이거죠. 포문 돌면서 i가 0부터 ARR3.length ARR3이 지금 length가 10이죠. 10번 돈다 이거죠. 그리고 if에서 보면 i가 ARR1.length보다 적으면 ARR1.length가 5죠. 적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런 식으로 ARR3이 요소가 10개 있다 이거죠. 보면 if에서 i가 ARR1.length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5보다 적을 때는 0, 1, 2, 3, 4, 5 적을 때는 ARR3에 ARR1i, ARR1의 값을 차례대로 10,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이거죠. else라는 얘기는 i가 AR1.0보다 크다 이거죠. 그리고 5보다 클 때는 5부터 시작했죠. 5니까 여섯 번째 요소겠죠. 그때는 ARR2에 i-ARR2.length 하니까 i가 만약에 5보다 클 때는 5부터 시작, 5 ARR2.length니까 5-5죠. 그러면 0이죠. 그러니까 ARR2의 첫 번째 요소를 ARR3의 i니까 i는 5죠. 그러니까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저장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포문을 이용해서 ARR3에 두 개의 배열 차례대로 복사하는 과정은 자,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이 좀 복잡하다 이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는 경우죠. 자, 보면 자, ARR4 배열 선언은 new에서 int ARR1.length 더하기 ARR2.length 해서 5 더하기 5니까 결국에 10개의 배열 요소가 만들어지겠죠. 10개의 배열 요소를 가지는 ARR4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보면 ARR1의 첫 번째 요소부터 자, ARR4의 첫 번째 요소에 5개를 복사하라 이거죠. 그러면 10, 20, 30, 40, 50이 되겠죠. 다음에 또 ARR 카피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원본 배열이 ARR2죠. 첫 번째 요소부터 ARR4에 5니까 여섯 번째 요소겠죠. 여섯 번째 요소부터 5개 복사하라. 그러면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다 이죠. 아까 포문으로 복사할 때보다 훨씬 코드량이 줄어들죠. 자, 여기 보면 기능은 같은데 자 우리가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값을 적어줬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랬죠. 구체적인 값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반화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라 이거죠. 자, 보면 기능 같습니다. 보면 ARR1에서 자, 보면 어레이 카피 호출하면서 원본 배열 ARR1이죠. 첫 번째 요소부터 타겟 배열이죠. ARR4의 첫 번째 요소부터 자, 보면 기존에는 5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ARR1의 전체 요소를 복사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전체 길이가 ARR1.length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잘 작성하는 경우다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 ARR1이 지금은 우리가 길이가 5개인데 ARR1의 배열 요소 길이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꿔지면 예를 들어 요소의 값이 6개라고 하면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작성하면 코드량이 많아지면 실행 중에 에러가 날 확률도 많겠죠. 유지 보수 면에서 별로 안 좋다 그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ARR1.length 속성으로 작성해주면 ARR1의 길이가 바뀌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값보다는 값을 의미를 잘 나타내는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같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좋다 이거죠.
자, 보면 두 번째도 똑같죠. 어레이 카피 메소드 호출하면서 보면, 자, 원본 배열이 ARR4인데, 자, 복사 위치가 ARR2.length니까 ARR2.length가 5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부터 ARR2.length 5개를 복사를 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ARR2의 배열 요소의 값이 변경되더라도 일정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값으로 작성하면 다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배열의 사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값을 적용해 주는 게 처음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코드로 작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걸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02 패키지에 클래스 array copy method test. 자, AR1과 AR2를 값으로 초기했죠. 타겟 배열이죠. AR3 new int 10개의 배열 로스를 갖는 1차원 배열을 생성했다 이죠. 자, 먼저 메서드 없이 포문으로 복사한다 이거죠. ARR 3.length만큼 포문을 돌면서, 자, i가 ARR 1.length보다 적을 때는 ARR 3i에 ARR 1의 요소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그 외에는 ARR 3i에 ARR 2 i를 저장하면 안 되겠죠. 보면 i가 0부터 ARR 1.0가 5니까 0부터 4까지는 ARR 1에 0부터 4까지가 저장되는데 5가 되면 ARR 3, 5는 ARR 2, 5니까 ARR 2, 5가 여섯 번째니까 ARR 2는 길이가 5죠. ARR 2, 5가 되면 여섯 번째 요소를 저장하라 했죠. 그러니까 i가 5보다 클 때는 ARR 2의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i가 아니라 이런 건 좀 생각해 줘야 된다. 그죠? i에서 ARR 점 랭스를 빼줘야 되죠. 자, ARR 3을 출력해 보면, 자, 보면 10에서 100까지 값이 출력이 되죠.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자, 시행에 멈췄죠. 자, 보면 ARR1, ARR2가 다 초기화가 됐죠. ARR3는 0으로 초기화됐죠. 자, 보면 i가 0이면 이 부분이 참이겠죠. 그러면 ARR3에 ARR1 제로 값이 저장되겠죠. 보면 ARR3의 첫 번째 요소 10이 저장된다 이거죠. i가 4까지 차례대로 ARR1의 값이 ARR3에 저장되겠죠. 자, 그러면 i가 이번에는 5가 되죠. 거짓이니까 else로 가겠죠. 그러면 ARR2에 i-ARR2.length니까 i가 5니까 5-5는 0이죠. 그러니까 ARR2의 첫 번째 요소가 저장된다 이거죠. 아, 여기 50부터 여기 60부터 해야 돼. 60, 70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50까지) 초기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i가 5니까 else로 가겠죠. 그러면 AR2에 첫 번째 요소 60이 저장되죠. 70, 80, 90, 100까지 저장됐죠. i가 10이면 종료를 하겠죠. 그러면 20평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AR3의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어레이 카피 메소드로 두 개의 배열을 원하는 위치에 복사를 한다 이거죠. 자, AR4라는 배열을 두 배열의 랭스를 합한 길이를 가는 배열로 생성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시스템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먼저 첫 번째 인자가 원본 배열이죠. ARR1 0 첫 번째 요소부터 ARR4에 첫 번째 요소에 5개를 복사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원본 배열이 AR2죠. 똑같이 첫 번째 요소부터 ARR4에 이번에는 먼저 24행에서 ARR4에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요소까지 ARR1으로 채워줬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섯 번째 요소부터 5개를 복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AR4의 값을 출력해보면 자, 10에서 100까지 차례대로 이어서 복사됐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AR1과 AR2의 배열 길이가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작성해 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일반화된 모습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보면 지금 AR1의 첫 번째 요소부터 AR4의 첫 번째 요소에서 5개를 복사하는데 요게 5개가 ARR1의 전체 배열 요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ARR1. 랭스를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어레이 카피 메소드 호출 시에도 자, ARR2에 첫 번째 요소부터 ARR4에 자, 요 5가 여섯 번째부터 복사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게는 ARR2. 랭스겠죠. 랭스 위치에서 자, 똑같이 요 5가 ARR2의 요소의 개수겠죠. AR2.length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더 일반화된 코드니까 훨씬 가독성이나 유지보수에 좋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10에서 100까지 차례대로 복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가지고 자 ARR1과 ARR2의 배열 요소의 길이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실행해보면 ARR4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코딩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로 코딩을 하면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보면 실행하면 원하는 값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코딩 시에 일반적인 경우를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시 실행해보면 적용한 값들이 제대로 다 출력이 되죠. 자, 시스템 어레이 카피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레이즈 클래스 제공하는 카피 오브 메소드와 카피 오브 레인지 메소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잘 구분해 주세요. 배열을 복사하는 방법에는 어레이즈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카피 오브나 카피 오브 레인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방금 살펴본 시스템 클래스의 어레이 카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근데 어레이 카피를 이용해도 요 인자만 잘 조정하면 우리가 어레이즈 클래스 제공하는 두 메소드의 기능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어레이즈 클래스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배열 복사하는 기능 외에 우리 앞에서 문서에서 봤듯이 그 외 여러 가지 기능도 제공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배열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소드 두 가지 카피 오브와
copy of range 메서드를 우리가 학습을 한 거죠. 그 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배열을 정렬하는 기능 등 이런 기능,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죠. 그런데 시스템 클래스의 array copy 메소드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 배열을 복사할 때 사용하면 좋다 이거죠.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배열 복사할 일이 있다 이러면 시스템적 array copy 메소드로 다 해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스템적 array copy 메소드를 사용해서 배열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을 보다가 또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또 추가해보면 자 지금 ARR3에는 ARR1 배열 요소 다음에 ARR2 요소의 배열 값을 복사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 array copy 쓸 때 여기 28행에 보면 지금 ARR1을 ARR4의 첫 번째 요소여서 ARR1.length 그러니까 5개 요소를 차례로 복사를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ARR2 요소의 값을 복사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ARR4의 지금 그 시작 위치가 지금 ARR1.length인데 요게 기존에는 저런 식으로 ARR2.length로 되어 있었죠. 그 ARR1.length로 바꿔줘야 되죠. 이유는 지금은 보니까 ARR1과 ARR2가 지금 요소 값이 다섯 개니까 지금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ARR2의 요소 값이 6개면 아까처럼 ARR2.length 하면 6이 되니까 결국에는 7번째부터 복사가 되는 거죠. 지금 ARR1.length가 5개니까 5개 다음에 6번째부터 복사해야 되는데 ARR2의 길이가 6이 되면 7번째부터 복사된다 이거죠.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AR2에 200이라는 값을 추가했다 이거죠. 그러면 AR2의 length는 6이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면 자, 에러가 나죠. array index out of boundary에서 지금 보면 ARR2.length가 지금 6이니까 보면 결국에는 13번째 요소까지 복사를 해라 이거죠. 지금 ARR3는 지금 length가 결국에는 5 더하기 6이니까 11개죠. 11이죠. 그러니까 array index out of bounds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ARR1.length로 바꿔줘야지 실행이 되겠죠. 실행해보면 지금 시비행에 있는 포문에서 지금 에러가 나죠.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29행의 array copy 메소드에서 여기 ARR4 타겟 배열에 시작하는 인덱스를 ARR1.length가 맞다 이거죠. AR1.length가 지금 5니까 AR1.length는 5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6번째부터 ARR2를 이어서 복사하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포문에서도 아까 예외가 발생했죠. 실행해보면 예외가 발생하죠. 클릭해보면 뷰를 찾아보면 자, 지금 ARR2가 지금 값이 하나 추가됐죠. length가 6이 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 24행의 ARR4는 new int에서 지금 요소의 크기를 지금 속성으로 지정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하니까 우리가 ARR1이나 ARR2의 값을 추가하거나 바꾸어도 그대로 ARR4에는 지금 length 속성으로 지정했으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 ARR3는 new int에서 10으로 고정이 됐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고정적인 값으로 코딩을 하면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AR1.length 더하기 AR2.length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주니까 AR1이나 AR2의 길이가 변하더라도 자동으로 AR3의 길이도 변한다 이거죠. 실행해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해보면 자꾸 에러가 나죠.
i가 4까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렇죠. 지금 i가 5니까 5-arr.length니까 arr length가 지금 6이니까 i가 5일 때 인덱스가 마이너스죠.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6이 되니까 arr2에서 보면 지금 arr2의 인덱스가 보면 i-ar2.length가 아니라 i-arr1.length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i가 5면 5-arr1.length니까 5-5죠. 그러니까 0이 되죠. i가 6이면 6-5가 되니까 1이 되고, 그러면 arr2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else 다음에 arr2의 인덱스는 i-arr1.length다 이거죠. 해보면 자, 다섯 번째 요소까지 arr1으로 값이 세팅됐죠. 자, 그러면 지금은 i가 5죠. 자, 그러면 else로 가죠. 자, 그러면 i가 5니까 5-arr length니까 5-arr1.length니까 제로죠. 그러면 arr2의 첫 번째 수 60이 arr3에 저장되죠. 그쵸? 그 다음에 70, 80, 90, 100. 그리고 이런 식으로 10에서 추가한 200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arr3의 newint에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속성으로 지정해주면 arr1과 arr2의 길이가 변하더라도 자동으로 arr3의 길이도 자동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리고 else 다음에 arr2의 인덱스는 i-arr1.length다 그죠? 아까 여기도 array copy 할 때 arr4 다음에 arr1.length로 바꿨죠.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 그죠?